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세 번째 단원, 제 3단원 3장이 남았어요. 실수라는 단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실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로 뭐 배우겠다고 하냐면, 실수라는 게 유리수랑 무리수로 이루어졌다, 이건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 리가 뭔지 좀 궁금한데, 이게 물리할 때 리자거든. 이게 27리자. 그러니까 이 27리자가 있다 없다 이거거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혹시 이 27이가 뭐냐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분수꼴로. 꼴평 가능하면 얘는 유리수, 이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안 되면 무리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우리가 A 대 B라는 B가 있죠. 그 다음에 A 나누기 B라는 게 있어요. A 나누기 B. 이게 여기 줄만큼 더 줄. 이게 나눗셈이죠. 나눗셈이고, 이게 다시 이렇게 가요. 이렇게 A 나누기 B 분수를 쓰고, 이거를 이제 비율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분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모든 수는 미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얼마나 변하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의 비율 관계, 기울기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치 관계인 거야. 근데 이 모든 수는 이렇게 쭉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수학의 그 선조격인 선조죠. 피타고라스가 얘기한 거.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는데 얘가 이제 얘만 있을 때는 그냥 문제가 없어서. 근데 그 히파수스라는 제자가, 스승이 모든 만물은 수로 이루어졌다는데 얘 뭡니까? 얘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얘 알고 있는 숫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된 거지. 그래서 요거가 뭘까? 나중에 이제 얘를 알게 된 거야.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야.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자, 이러면 이게 2가 되고, 이 x를 취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루트 2를 제곱해도 2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해도 2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당연히 그 어떤 수가 얘라고 하면 얘를 제곱하면 2가 되겠죠. 요런 거가 생기면서 얘 이제 루트라는 걸 등장시켰죠. 이런 숫자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낼 수 있는 수라고 얘기를 했고, 얘가 기존 수인 거지. 그리고 무리수는 이제 그 뒤에 발견된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또 이렇게 심플한 거를 좋아하면서도 이런 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무리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걸 그냥 나타낼 수 없는 수 하면 될 것 같다가. 그래서 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하는 무한소수, 중2 때 배웠어요.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0.2땡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게 땡이 이제 리커링인데, 아무튼 이게 9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으로 이렇게 풀고, 얘를 말하면 0.222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러면 여기다가 10배를 해줘. 10x는 2가 앞으로 나오겠지. 2.222 이렇게 쭉 가겠지. 그래서 여기서 빼면 10x에서 x 빼니까 9x고, 여기 d는 빼지고 여기 2가 남겠지. 그래서 x는 9분의 2 이렇게 하는 거를 중2 때 하면서 계속 연습시킨 이유가,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는 유리수다. 근데 학생들이 순환소수는 유리수에 무리수에 이러면, 여기에 무한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무리수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이 말을 갖다가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 줄였어. 순환소수 이렇게. 그래서 순환소수는 뭐다? 문자 안 보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심플하게 그냥 유리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얘랑 라이볼로 만든 이름이 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는 무리수라는 거야. 그래서 무리수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죠. 이게 3.141592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얘가 순환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무리수라는 거야. 뭐 분수꼴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이걸 많이 배우게 되는 거야. 3단원에서 실수라는 거를 배울 때 주로 이 무리수를 배우는데 이 무리수의 대표적인 게 이제 루트 있으면 다 무리수인가요? 예를 들면 루트 4 무리수인가요? 아니지. 이거는 루트 2의 제곱에서 2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루트가 정체가 뭔지가 궁금한 거야. 이 루트 ROT 뿌리라는 뜻의 이 근호라는 루트가 이 R자가 기호화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숫자가 길어지니까 여기다 이제 이걸 더 한 거지. 그런 거고. 그래서 루트가 들어가면 다 무리수냐? 얘는 유리수잖아요. 2는. 그러면 도대체 루트 이게 뭔지 궁금하다 해서 루트의 성질에 대해서 오늘 배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걸 나오죠. 루트 A의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이 있고 루트의 A 제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어요. 방금 했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얘는 무조건 A라는 거야. 얘도 무조건 A라는 거야. 왜? 이거는 정의인 거야.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러니까 얘는 정의에 의해서 무조건 A인 거야. A가 된다 해놓고 여기다 갑자기 마이너스 A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뭐냐면 절대값 A라고 써야 된다. 그럼 이건 어디에서 나왔느냐? 거리하고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0인데 여기 3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얘가 3만큼 떨어졌다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가 있을 수도 있죠. 마이너스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요 3하고 마이너스 3을 거리는 같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어떤 수가 있는데 그 A가 3이 되더라는 거야. 이게 거리라고 했을 때 거리가 3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의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거. 그죠? 그러면 이 절대값이라는 건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이제 거리를 의미한다는 거야. 그럼 얘가 왜 또 거리가 의미되느냐? 그걸 또 얘기하자면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긴 하지만 잘 봐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A점이야. 여기가 B점이야.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A를 하면 거리 어떻게 보여? 이게 X축이 X1이고 이게 X2잖아요. 그럼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으면 직각상을 이렇게 만들죠.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잖아요. 그럼 요게 X2에서 X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으면 그냥 요게 거리인 거야. 그죠? 근데 얘가 기울어지는 바람에 얘도 생기잖아요. Y2 마이너스 Y1. 그럼 요 두 개의 영향을 받은 얘는 뭐냐 이거야. 이 거리는. 이거 피타고라스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L 제곱은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L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수를 제곱해서 얘가 된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해야 되는데 거리는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안 쓰고 플러스만 써서 루트를 씌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엄청 유명한 공식이에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거리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제곱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거리를 의미하고 얘는 절대값으로 바꿔야 된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는 그래서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교재 읽어가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보면 이제 3장 기본사항 해가지고 실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수의 분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한자로. 그래서 실수 해가지고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유리수에는 정수가 있다. 정수. 그래서 0,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한소수라는 게 있다. 유한소수. 그죠? 2분의 1. 그러니까 0.5로 탁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거기에? 순환소수라고 돼 있죠. 한자가. 순환소수. 방금 얘기한 0.3땡. 우리는 0.3땡이라는데 영어로는 0.3 recurring 이러거든요. 일본어에서는 그걸 어떻게 읽는지 궁금해 나도. 이거 나중에 일본어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3 위에 있는 땡을 어떻게 읽는지.
궁금해졌네. 옛날에 이거 미국 영어 강사한테 물어보니까 영어로 이걸 못 읽더라고. 이게 뭐냐? 수학을 안 배워가지고 잘 모른대. 그래서 점은 닷인데 닷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0.3 닷 이렇게 하냐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계속 했는데 아니더라고. 어디서 알았겠어? 유튜브에서 하버드 때 수학과 교수가 강의하는데 이거를 0.3 recurring 이러더라고. recurring, repeated 반복되는 순환되는. 일본에서 이게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다. 자, 유리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순환소수까지가 유리수야. 원래 순환하는 무한소수죠, 그죠? 근데 무한자 들어가면 애들이 무리수인 줄 알고, 무자만 들어가면 무리수인 줄 알고 착각하니까 아예 무한소 빼버렸다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무리수는 이치가 없는 수는 뭐냐 하면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순환하지 않는 나이지, 나이 한 일본어 알아냈어. 나이가 뭐뭐 하지 않느냐는 뜻이죠.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대표적인 루트 2 있죠. 1.414 뭐 이거 다 외웠나요? 어? 루트 2는 1.414 1.414 그다음 루트 3은 1.732 루트 5는 2.232 그럼 이제 이거 외웠나요? 물어보면 학생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꼭 외워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쵸? 만약 내가 내일 시험 치러 가면 어떡해? 여러분 시험 치는 학교에 같이 내가 시험 치러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여러분도 다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딱 봤는데 저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고 머릿속에서 지금 다 생각해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외워야 된다는 거야. 내가 외우는 거 다 외워야지. 그래서 저 정도는 비번으로 몇 번 바꿔서 하면 돼요. 그래서 루트 2는 1.414.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냐면 정수분의 정수. 이게 분수꼴로 나타냈다는 표현이야. 정수분의 정수의 형태로 표현되면 유리수다. 이 말이 이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으면 또 나이라는 말 나오죠 한자에. 그 나이 글자 보여요? 나이 그죠? 표현되지 않으면 무리수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순환소수라는 말이죠. 한자 공부 많이 한다 그죠? 순환소수에서 순환하는 부분 그죠? 순환하는 부분에 뭐라고 쓴가? 그 다음에 이제 처음과 끝에 숫자를 뭐라고 부른다? 표현해서 이게 리커링 거기 일본어로 뭐라 대놨다 이게 읽으면 뭐라고 읽는 거야 이거? 다트라고 돼 있어? 여기는 그럼 점이라고 표현을 했네. 근데 발음할 때 점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다트 점으로 표시한다. 참고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0.25, 25, 25 이렇게 가면 이거를 0.25 처음과 끝으로 표시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0.365, 365, 365 이렇게 계속 가면 얘는 0.365에 점을 3개를 다 찍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만 찍는다. 이 얘기 지금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가운데는 자동으로 순환된다는 걸 알고 있으라.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n분의 m이 이제 유한수수 할 때 2나 5만 있으면 이거 다 지금 일본 책이 좋은 게 중학교 과정부터 해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망라돼서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선생님 저는 중학교 기초가 부족해서요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는 게 책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참고로 선생님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가르쳐 봤어. 커리어가 좀 특이한데 초1부터 한 5수생까지 가르쳐 본 것 같아요. 초1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알아요? 한글을 가르쳐야 돼. 기역, 니은, 디귿. 네, 진짜 한글 가르치면서 수학 가르치는 적이 있는데 어떤 학부모가 데리고 와가지고 초1인데 수학 배울 수 있냐고 해서 수학이 아니고 산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산수든 수학이 되는데 네, 해줄게요. 뭐 제가 놀아줄게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쇼핑하는 거 이제 애를 나한테 맡긴 거야 사실은. 근데 내가 딱 앉아가지고 자 오늘 공부하자면서 알려주려고 하니까 한글을 모르더라.
그래서 한글 가르쳐. 그 엄마는 모를 거야. 내가 한글 가르쳤다는 걸. 자, 지금 나오는 건 뭐냐면 유한소수, 아까 무한소수가 있었고 유한소수가 있는데 유한소수는 당연히 U자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유리수야. 근데 유한소수 판별인데 2 또는 5가 있으면 유한소수라는 거. 어디에? 분모에 소인수. 소인수라고 하면 인수지, 인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야. 이거 0.5로 유한소수잖아요. 그럼 분모 2가 있잖아. 그럼 얘 0.5 되는 거고. 5분의 1이야. 이건 0.2 되죠. 이것도 유한소수 분모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유한소수라는 거야. 분모 2나 5만. 왜 그러냐 하면 2하고 5를 곱하면 이게 10이 만들어지죠. 10. 그죠? 10이 만들어지면 이게 2 곱하기 5분의 1은 10분의 1이 되고 얘가 0.1이 되고. 그러니까 10이 만들어지면 0 하나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제주도에서 잘 놀고 왔네 이제. 이제. 그래서 그래 이쪽으로 앉아야 될 것 같아. 여기. 다리 좀 다친 것 같다? 너 신랑이 나가지고 이쪽으로 앉아. 여기 좀 이따 뭐 끄고 하는 거랑 내가 할게. 그래서 오늘 이제 3단원 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소수 분모의 소인수 2나 5만 있으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10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분수로 만들 때. 그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돼 있어. 이거 유한소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2하고 5만 있어야 되는데 3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이 쉽다고. 근데 얘를 이렇게 약분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걸 약분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약. 약분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기자에다가 약분이냐. 이미 약분이 이루어진 기약분수. 그러니까 조건이 있지. 기약분수로 만들었을 때 이게 먼저 조건이야. 얘가 만약 기약분수라 하면 그럼 이거 기약분수 아니었잖아. 근데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배울 때 분모에 3이 있으니까 얘는 유한소수 아니에요 이런다고. 약분했어 그러면 약분해야 되는구나. 이 조건이 중요한 거죠. 약분을 하고 나서 보면 이제 분모의 소인수에 2나 5만 있으니까 얘는 유한소수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 내용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일본어로 잔뜩 적혀 있는데 그 보면 분모의 분자의 최대 공약수가 1인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에 2나 5만 그죠? 있으면 유한소수. 그쵸? 2나 5 외에 또 다른 게 있으면 순환소수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어요. 자, 쭉 내려와서 2번에 보면 수직선이야. 수직선이 아니고 수직선이야. 그러니까 점이 모여서 뭐가 되지? 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로 이루어진 선을 수직선이라고 해요. 영어로 넘버 라인이고 한자를 보면 수직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숫자가 숫자지. 그래서 수직선에서 절대값, 절대치라고 돼 있죠. 절대값. 그게 뭐냐면 아까 거리를 의미한다 했죠. 절대값의 의미가 원점에서 점 P까지의 거리를 그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 얘는 그냥 A로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A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A가 0보다 크면 그냥 나오고 A가 음수이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A만큼 떨어진 데서 우리 만나 이러면 A만큼 떨어진 데가 이쪽에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나면 A가 되고 이쪽에서 만나면 주소가 마이너스 A가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붙는 게 초등학교 때는 작다라고 배우는데 점점 학년이 올라가서 작은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거지. 우리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그죠? 왼손잡이가 작은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방향이 다른 거지. 장애인 아니죠. 왼손잡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절대치가 있으면 거리를 의미하고 양수일 때는 이대로 가고 자 이거 음수예요? 양수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음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이거 음수지 이러면 네. 왜?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사고가 그런 거야. 근데 A 자체가 음수라고 했는데 앞에다 마이너스를 달아줬으니까 이 자체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했어요 방금?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기호가 붙으면 항상 플러스로 나오는 거야. 얘는 당연히 플러스로 나온 거고 얘 마이너스 달았지만 플러스는 선생님이 지금 치마 입고 나왔다고 해서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뭐 없어? 화면이? 왜? 뭘 해야 되지? 아 이거 다운 안 받았나? 이게 다운하는 거 이거 다운 받은다 이거. 그렇지. 이거 다운 받아가지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는 B에서 A를 빼면 된다. 됐죠? 두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이제 평방근이라고 나와서 평방이라는 말이 이제 평방근. 근데 개인적으로 이 선생님도 적성을 찾아보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여기도 보면 평방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평방근. 이게 이제 결국 근호를 의미하거든. 근데 한자를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평하고 방이지. 이 방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영어로는 equation이거든. 근데 왜 방정이라는 말 썼을까? 그죠? 이 기호를 이 기호를 등호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어로는 equal이라고 하거든. 근데 얘는 왜 방정이라 했을까? 차라리 등식 이렇게 쓰지. 근데 왜 방정이라 했냐? 이 방자가 이 방자야. 그래서 이 정자는 이 정자고. 그러니까 사방이 정확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딱 내려올 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빈틈없이 딱 정확한 거. 그걸 정이라고 쓰는 거야. 발을 정자. 그래서 직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왜 방정식이 됐냐면 이 길이가 뭔지 모르고 이 길이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100이래 넓이가. 그러면 x제곱은 10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방정이란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평방근 할 때도 여기서 이제 평자가 평평하다는 평자를 썼죠. 그죠? 공평한 평. 그러니까 평평할 평을 쓰면서 근호를 얘기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뭐 a가 나온대. 그러면 x는 뭐냐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고. 왜 플러스 마이너스야? 제곱해서 a가 나오는 게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이쪽 이렇게 루트 a 이렇게. 알죠? 예전에 어떤 천재 학생 가르쳤는데 IQ 164인데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프링 노트에 스프링을 생각해봐. 그게 앞뒤로 튀어나오고 위로도 튀어나왔잖아. 그걸 이렇게 칼로 딱 잘랐다고 생각해봐. 딱 자르면 단면이 이렇게 생기지. 이렇게 앞뒤로 잘리고 튕겨져 나가고 닦고. 우리가 보는 게 책에서 보는 게 이거야. 실수.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못 보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고 걔는. 이걸 보고서 이런 거를 생각해내고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튀어나오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지금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냐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거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게 실수인 거야 지금. 우리 지금 오늘 실수를 배우잖아. 그럼 실수가 아닌 수는 이제 허수라고 하는데 허수까지 가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이 공간에 와이파이 있잖아요. 와이파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이걸 느끼는 놈이 있더라고. 가르치는 거. 그래서 야 쟤는 내가 손대면 안 되겠다. 그죠?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는 자료만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MIT에 유학하고 박사과. 뛰어난 애들 가르쳐 보면 소름이 돋아. 여러분들도 지금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죠? 자 평방근에 보면 정의가 뭐라고 되냐면 2승 제곱이죠. 2승에서 A가 되는 수. 그 지금 저 얘기인 거야. 제곱에서 A가 되는 수. 알겠죠? 그때 A를 평방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근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값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A를 평방근이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게 평방근이라는 거야. 제곱에서 A가 되는 수를 할 때 평방이라는 단어를 쓰면 루트가 붙었다는 거야. 평방근이라는 게 근호니까 루트 A다 이런 말을 쓴 거지. 그래서 평방근이라고 한다. 자, A가 양수일 때를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썼지 우리 때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 이 발을 정자를 쓰고 정의 부, 이게 양의
근이라는 뜻이야. 이거 한자 알아둬야 돼. 문제 같은 데 많이 나와. 양의 근을 갖다가 정의 부가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가 루트 a가 있고 그 뒤에 정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양이라는 거를 이렇게 쓴다. 이 발을 정자로 쓰면 이게 플러스라는 거고 그냥 부라고 써있죠. 부. 한자 이렇게 생겼나? 이게 음이란다.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을 한자로 이렇게 하는가. 그럼 문제 나왔는데 이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인지 용어를 몰라버리면 문제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수를 루트 a, 부의 수를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한다. 그리고 a가 0일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가 사라지지. 그냥 0은 0 하나다 이거. 그래서 0이라고 정하기로 한다. 루트 0은 0이라고 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 됐죠? 자, 거기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아까 이거지. 그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해가지고 그 x가 루트 a가 나올 때가 있고 x가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올 때가 있다. 그런 얘기 지금 한 거고. 그 다음에 루트 a의 제곱은 이게 안에 제곱이 있으면 거리를 생각해서 절대값은 거리일 때 붙이는 거니까 루트 a를 되고 이럴 경우에 a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a가 되는 경우가 있다. a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 얘기 한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3번에 공식이라고 돼 있죠. 공식에서 주목해야 될 게 AB가 다 양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K도 양수라고 돼 있지. 그럴 때 루트 A가 두 개, 루트 A, 루트 B 이렇게 두 개 쓰면 두 개 쓰지 말라는 거야. 하나만 쓰라는 거야. 루트 한 번만 쓰고 AB. 루트 A 나누기 루트 B 이것도 루트 한 번만 쓰라는 거야. 그 루트 안에 K 제곱수가 있으면 밖으로 나오라는 거야. K.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실수를 하니까 근데 그 다음 단계까지 가면 이제 아까 허수가 있다 했잖아요. 허수를 잠깐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AB가 다 양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그냥 루트 한 번만 쓰고 AB 쓰라는 거야. 방금. 근데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는 루트 A하고 루트 B를 하면 한 번에 이렇게 루트 쓰고 AB 쓰려고 하면 마이너스를 넣어달라는 거야. 그럼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이 뭐냐? 요 마이너스 등장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인 거야. AB가 다 음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루트에 마이너스 2, 루트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 음수 들어올 수 없어. 실수일 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응부가 안 했는데 나중에 허수를 배우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방금 스프링 얘기한 게 허수범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존재하는데 지금은 안 배웠다 이거지. 근데 허수처럼 앞으로 튀어나가고 뒤로 튀어나가고 공간 자체가 다른 거야. 이 공간에 이게 수학적으로 이미 증명돼 있는 거야. 이 공간에 우리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허수 세계로 들어가면 여기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 개미가 줄지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개미 하나를 이렇게 탁 들잖아. 그럼 그 뒤따라오던 개미가 뭐라고 하겠어? 개미가 사라졌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3차원 세계로 사라진 거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개미는 전진 아니면 후진밖에 안 하더만. 이게 모르더만. 공중에 뜨는 개념이 없어. 날개에 이렇게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 탁 드러내면 그럴 거 아니야. 개미들 자기들끼리 의사소통할까? 야, 앞에 가던 애가 사라졌어. 어디로 사라진가? 3차원 세계로 사라졌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이런 말 하지. 공을 던지는데 공이 갑자기 사라졌어. 어디로 사라졌어? 4차원 세계로 갔다고 그러지. 가끔 UFO 뭐 이런 영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다가 물에 돌이 빠지듯이 통 하고 빠져버리지. 그치? UFO 본 적 있어? 선생님 UFO 3번 봤어. 진짜 3번 봤어. 제주도 갈 때도 비행기 가는데 비행기 옆에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 바둑알 같은 느낌인데 이 두 개가 비행기 날개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날개 옆에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날개 옆에 이자석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는데 얘가 있잖아. 비행기 밑에 이게 비행기가 이쪽에서 난다고 하면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다고 하면 요 정도 한 대각선 요 정도 선에서 이 두 개가 다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오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뭐가 풍선인 줄 알았어. 근데
매끈매끈한 애가 둘이가 싹 오는데 야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 돼서 그랬는데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봤냐면 그냥 무심히 이렇게 딱 봤는데 뭔가 밑에를 보라는 느낌의 텔레파시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밑에를 딱 봤더니 싹 따라오는 거야. 근데 거짓말 아니고 얘 둘이서 뭔가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보초 쓰면서 가는데 이렇게 대화하잖아 우리끼리. 이렇게 얼굴 쳐다보지 않고 걸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둘이 막 뭔가 얘기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계속 쳐다봤어. 그때 내가 이걸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데 찍을 생각을 안 하고 신기해가지고 계속 쳐다본 거지. 뭐지? 왜 계속 따라오지? 근데 계속 따라오더니 비행기가 쭉 가니까 계속 오더니 갑자기 있잖아. 거짓말 아니고 쑥 올라가는 거야. 쑥 이렇게 90도 이렇게 가다가 쑥 올라가더니 사라졌어. 와 이거 진짜 그날 날씨도 맑았고 야 그래서 이 뭐지?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멕시코라든가 막 브라질 이런 데서 계속 UFO가 목격된다고 하면서 내가 본 거를 똑같은 거를 기사에 떴더라고. 그래서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 이렇게 아니야. 어디서 조작질이야 이럴 텐데 나는 그래서 뭔가가 있지 않느냐. 아이, 그냥 안 믿었겠네. 그지? 그래서 UFO가 움직인다고 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허수의 공간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외계에서 왔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뭐 예를 들어 화성에서 온 게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공간에서 나타났다 들어갔다 이런 거야. 어? 물에 돌 던지면 돌이 물에 툭 빠지듯이 뭔가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지. 내가 그거 알면 나도 그렇게 움직이겠지. 외계에서 왔다 갔다 하듯이. 아무튼 재밌는 사람이야. 근데 뉴턴 이렇게 음수가 오면 안 되는데 음수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러면 I 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I가 허수 단위거든. 허수 단위 I인데 이게 영어에서 허수가 imaginary number라고 해. 그래서 이거는 I라고 하는데 이 I가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있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야. 그럼 이 I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방금 어떤 수를 제곱하면 A가 된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듯이. 그래서 I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플러스 마이너스 허수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느냐? 허수도 있겠지. 생각해봐. 방향성은 있을 거 아니야. 크기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허수라는 애는 실수하고 달리 이 실수의 특징은 대소관계가 있어요. 크고 작은 대소관계가 있는데 있다 이거. 근데 허수는 대소관계가 없는 거야. 크기는 없어. 그래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등장할 때 마이너스가 작다, 뭐 플러스가 크다 이렇게 인식하지 말라는 거야. 방향으로 인식하는 거야.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가 작고 오른손잡이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듯이 대소관계가 없다는 거야. 근데 방향성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i가 있고 마이너스 3i가 있어. 부호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얘가 커? 아니라는 거야. 허수에서는 크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귀신 영화 보면 이렇게 발목 무릎 밑으로는 안 나오고 공중에 떠가 하고 가고 이러잖아. 그게 키가 안 나오는 거야. 이 귀신 세계에서는 키 없는 거야. 그죠? 누가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허수는 크기가 없다. 왜? 이 실제로 이렇게 갖고 와서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UFO 또 보고 싶다. 이번 일본 갈 때 한번 또 봐야겠다. 비행기 타고 하다 보면 보이겠지. 자가면.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 마이너스를 I 제곱으로 쓰고 또 루트 이 마이너스를 또 I 제곱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방금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밖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루트 2 얘가 밖으로 나오면 i가 되고 얘도 i가 밖으로 나오면 루트 3 i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양수 이게 적용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루트 한 번에 쓰고 2, 3은 6 쓰고 바깥에 있는 i끼리 제곱을 하면 i 제곱이 되겠지. i 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이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등장한다. 이 마이너스가 이래서 등장한다. 이해되죠? 내가 이거 수업할 때 되게 신나하는 게 보여? UFO를
한 번 본 것도 아니라고 내가 3번 봤다고. 또 나머지 2번 본 얘기 나중에 해줄게. 그것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한테 지금 그지? 내가 이상한 생각이야. 저 선생님 뭐야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요즘 자동차에 그거 나오더만 랩핑인가 어떤 LED 기술인지 몰라도 자동차 색깔이 변하는 기술이 드디어 나왔더라고. 그래서 신호 대기 중에 자동차에 어떤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 겉에 코팅을 피막을 했는데 그게 LED 이게 있어서 색깔이 변해. 누르면 오렌지색으로 변했다가 흰색으로 변했다. 근데 내 이 얘기를 20년 전에 했거든. 내가 본 UFO가 색깔이 변하는 기술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얘가 가만히 있을 때 약간 그냥 오렌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렌지가 갑자기 속력이 느껴지고 주위에 감시가 느껴지고 색깔이 막 붉은색 됐다 갑자기 흰색으로 됐다가 막 변해버려. 그래서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야. 있는데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이 얘기를 한 20년 전에 수업할 때 얘기하면 애들이 막 웃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이걸 모방하는 우리 기술이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20년 지나니까 이제 등장하더만 자동차 색을 바꿀 수 있는. 야, 그쵸? 안경도 그 렌즈 선글라스 렌즈가 빛 보면 색깔 변하는 렌즈 선글라스 있잖아, 그지? 카멜레온인가 그 동물 색깔 변하더만 걔도 몸에 그런 기술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허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실수하면서 허수까지 언급을 했는데 아무튼 루트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항 언급한 거 하나 더 해보면 아까 루트 A하고 루트 B 두 개 이렇게 나눌 때는 루트 A랑 B 한 번에 쓰는데 이게 둘 다 또 양수일 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런데 A는 양수인데 만약 분모가 음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쓰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야. 뭐일 때만 이게 분모일 때만 분모가 0일 때 0보다 작을 때만 이걸 써야 돼. 그럼 선생님 분자가 0보다 작고 분모는 양수면 이렇게 쓰면 됩니까? 아니야. 딱 이 경우만 여기 음수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2에 나누기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면 이 경우만 이렇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그죠? 이게 A고 이게 B고 이렇게 마이너스 그대로 넣어주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넣어주고 요거를 하나 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는 나중에 허수 부분 복소수 배울 때 내가 한 번 더 언급할게요. 지금은 그 정도.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이제 루트 2, 루트 3, 루트 5, 루트 7의 근사값이 나와 있죠. 루트 2는 1.414, 21356. 일본 애들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알겠죠. 보통 우리 1.414 정도까지 외우는데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외우는데 얘는 21356까지만 나왔죠. 그다음 루트 3은 1.732 여기까지 오는데 0508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루트 5는 2.236 근데 0679까지지. 그건 내가 아까 루트 2, 루트 3, 루트 5까지 외우랬는데 일본에 루트 7까지도 나와버리네. 2.6457 이렇게 나가지, 그제? 그럼 루트 7 이런 거 안 외우는데 선생님 문제를 풀다 보면 루트 7이 루트 9보다는 작은 거 알아, 그죠? 그 다음에 루트 7이 루트 4보다는 큰 걸 알아. 그러면 왜 갑자기 선생님 4하고 9라는 숫자를 생각해냈나? 이거 2란 말이야, 이거 3이란 말이야. 그럼 루트 7은 2점 얼마인 건 알겠어.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얘가 2.5 미친지 2.5 미인지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이걸 외워야 되는데 못 외웠어. 그러면 이걸 구하는 법을 내가 고1 예비반 때 선생님이 학원 딱 한 번 다녔거든. 우리 때는 학원이 없어 법적으로. 그래서 재수생 학원에 가서 겨울방학 특강을 내가 고1 예비반 수업을 딱 들었는데 그때 내가 수업했던 선생님이 와세대 대학교 수학과 나왔다더라고. 그래서 자기 맨날 수업할 때 나는 와세다 대학 나왔다는 그러고. 그래서 와세다 대학이 유명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분이 가르쳐줬어. 우리나라 책에는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고 일본 책에 이게 나와. 루트 7을 계산하는 법이야. 잘 봐봐. 이거 딱 배우고 그때 딱 한 번 배웠는데 선생님 밤새도록 연습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몰랐던 걸 배우잖아. 그럼 기쁨을 느끼고 밤새도록 그거 파는 거야. 그게 쌓이고 하면 되는 거지. 보고도 기쁨이 없어. 그냥 저 선생님은 혼자 잘하는 거야. 저기 선생님이니까 잘하는 거야. 이러고 나는 넘어가.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맨날 해봤자 또 해야 돼. 기초를. 그러니까 기초라는 건 다른 거 아니야. 기초를 여러 번 할 이유가 뭐가 있니? 딱 한 번 제대로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야지. 자,
루트 7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루트 7을 어떤 수를 제곱해가지고 7에 가까운 수인데 7을 넘으면 안 돼. 그럼 예를 들어 3은 하면 9회가 넘어버리잖아. 그럼 2는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2는 얼마야? 4죠 이렇게. 그럼 여기 4를 쓰는 거야. 그럼 여기 2를 쓰는 거야. 계산한 뭐? 그래서 여기는 더하는 거야. 그럼 4를 썼지. 여기는 빼는 거야. 3을 쓰지. 그리고 여기 점을 찍어. 그리고 00을 붙여. 이해돼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묻지 말라고. 나도 이대로 배웠으니까. 그 선생님한테 그래서 성함은 기억이 안 나. 와세다 대학 그것만 기억나지. 그 다음에 여기 네모를 쓰고 여기 네모를 쓰고 여기다 네모를 쓰는 거야.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똑같은 숫자인데 300을 넘으면 안 돼. 그럼 뭐가 있겠어? 6을 하면 6, 4, 24인데 여기가 6이 들어가니까 6, 6, 36 3이 올라가면 24, 27까지 안 넘어가지. 6은 7을 하면 4, 7, 28인데 7, 7, 49 그러니까 4가 올라가니까 32가 돼서 넘어가지 300은. 그러니까 여기 6인 거지. 이해돼요 지금? 아 이게 6인지 7인지는 쥐가 해가지고 틀리면 다시 해보면 되잖아 그지? 6, 6, 36 3이 올라가 6, 4, 24, 2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더하고 그럼 이게 얼마 더하면 50이지. 얘는 빼는 거야. 빼면 24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세모를 쓴 거야. 이렇게 세모. 그리고 여기 땡땡을 또 붙여줘. 그리고 여기 세모를 쓴 거야. 그럼 세모는 이제 어떤 수를 넣으면 2,400을 넘지 않을까? 얼마일까? 뭐 4를 하면 4, 5, 20, 2,000인데 4, 2, 8 넘어가나? 안 넘죠. 5를 하면 5, 25 넘어버려. 이게 산 거 같은데 4 만약에 틀리면 또 하면 되니까 4, 4, 16 1이 올라가 4, 2, 8, 9 맞죠? 4, 4, 16, 4, 2, 8, 9 4, 5, 20 맞죠? 그러면 대충 이 칸이 모자라니까 2.64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2.5를 넘어가는 쪽에 있구나. 지금 거기 정확한 값이 얼마야? 2.64 이렇게 가죠. 이거 계속하면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 찾아가지고 이게 나온 거야. 이해됐죠? 이거 빨리 이건 지우지 말고 적어놔요. 빨리 어디 적어놔요. 요거 계산하는 거. 예를 들어 혹시라도 루트를 안 외운 게 나왔어. 루트 예를 들어 13이 나왔어. 루트 13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찾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재밌지? 선생님 핸드폰 번호가 2020년도에 바꿨거든. 번호를 그때 큰맘 먹고 변경했는데 2020년 8월 15일이었어. 오늘 8월 15일이잖아. 오후 3시에 그날 바꾼 거야. 핸드폰 가게 가가지고. 그래서 혹시 8153 있어요? 내가 이랬어. 뒷번호가 또 이때. 그럼 2020년인데 지금 있어요? 그때 찾아보더니 이때야. 그래서 그걸로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 뭐라 이게 010 안 붙여도 저한테 오늘 8월 15일이잖아. 그지? 선생님 그 영어 이니셜이 이거야. 내가 한상건이거든 이름이. 근데 이게 한자를 마자를 바꿨어. 마동석이든 이동석이든 막 실제 이름 뭐 본명이. 나 원래 마신 줄 알았어. 근데 이동석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럼 마시로 바꾸자 해가지고 마살건 딱 했더니 MSG가 딱 나오는 거야. 그치요? 그때 어떤 애가 이걸 딱 보고 선생님 이게 맛소금 아니에요? 맛소금? 근데 맛소금도 MSG가 되지. 그렇지 않냐? 이거 똑같잖아. MSG. 그래서 내가 맛소금 티 이렇게 했는데 마살건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양 바꾸려면 성을 바꾸지 말고 이름을 바꾸래. 그래서 내가 한 20 이걸 이게 한 20 이렇게 쓰기 좋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이 H잖아. H20 딱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화학식이지 이게. H2O 물. 그래서 내가 요즘은 이제 이걸로 밀어붙이고 있어. 한참 이걸로 하다가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MSG를 맛소금을 인식 안 하고 걔네들 메시지 있지 메시지 그거의 줄임말이래 MSG. 그러면 나한테 메시지 보내라 할 때 이게 MSG를 쓰더라고. 그래서 나 요즘 이제 H2O 물이다. 물이 가장 소중하지? 아무튼 선생님 전화번호도 다양하게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니면 거기다가 남겨놓으면 자료 같은 거 필요하면 내가 구해줄게요. 뭐 저기
우스운 얘기가 있거나 재밌는 영상이 있으면 올려도 상관없어요. 우리 그 방에 됐지? 이거 다 채웠죠? 그래서 이게 수학이 재밌어야지 여러분들이 하게 돼. 재미없는데 왜 하나? 좀 여러분들이 점점 이렇게 수학이 부담 없이 재밌어지면서 점점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근호일지. 이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는데 여기는 나와요. 그래서 이중근호에 대해서, 자, 이중근호라는 게 뭐냐면 루트 안에 또 루트가 등장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형태를 이중근호라는 거야. 이렇게. 그쵸? 근데 이중근호에 어떤 조건이 있어. 이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이렇게. 요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조건이 뭐냐면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 아마 거기도 있지 않나? 그죠? A, B가 양수일 때 이런 말 나왔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과정에 이게 쓰이는 거야. 왜 이 양수라는,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보면 루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A는 루트 A의 제곱이라 쓸 수 있지. A를 루트 A 제곱이라 쓰는 거 가능하죠. 이거 제곱근의 정의잖아.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된다. 그 다음에 얘 있잖아. 얘 루트 하나로 쓰여 있는데 루트 두 개로 다시 쪼갤 수 있죠. 아까 루트 A, 루트 B는 루트 AB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잖아. 루트 두 개인 거를 하나로 쓰자. 근데 수학 잘하려면 요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설명할 때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는 애가 머리가 똑똑한 애라니까. 이해돼요? 예를 들면 문을 열 때 우리 이렇게 열잖아. 지금 이게 밖에서 들어올 때 지금 오른손을 열고 닫고 하잖아요. 그럼 나갈 때는 지금 왼손잡이가 유리한 거지. 이렇게 이거 왼손 이렇게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 걸리잖아. 지금 못 나가잖아. 문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가운데다 놓으면 어떨까? 그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상관없잖아. 가운데 놓으면. 실제로 이걸 가운데 딱 놓잖아. 이 문이 엄청 무거워. 여는데 엄청 무거워. 왜 그럴까? 그게 토크야. 토크라는 게 뭐냐면 이 고정된 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지렛대인가 지렛대. 그래서 여기서 많이 떨어지면 적은 힘으로 이 문이 움직이는데 손잡이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짧아서 굉장히 무거워. 더 이쪽에 가 있잖아. 더 무거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듯이,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뭐 이게 수학뿐이 아니야. 과학이든 뭐 영어든 뭘 가르쳐 주는데 이 방향으로 자꾸 설명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야. 연습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본다고 하면 루트 두 개인 걸 다시 루트 한 개인 걸 루트 두 개로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조건이 아까 양수가 했잖아. 그럼 이걸 쪼개는 거야. 그럼 어떻게 쪼개? 루트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뭐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 요게 빠지면 틀리는 거야. 그리고 B는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완전 제곱이 돼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완전 제곱 이렇게. 그쵸? 그런 다음에 루트 안이 제곱이면 뭐로 바뀐다고? 절대값으로 바뀐다. 루트 안에 그죠? 이렇게 절대값 됐는데 이 부분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부호가 다 플러스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거야. 얘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 이 과정을 거친 거야.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이중근호의 핵심인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얘를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루트에 5고 플러스 2 루트 6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합인가, 얘는 곱인 거야. 실제로 여기 보면 지금 이게 합이고 얘가 합이고 얘가 곱이잖아요. 그래서 합해서 5가 되고 곱해서 6이 되는 두 수를 머릿속에 생각해. 뭐지? 3하고 2죠. 2하고 3보다는 3하고 2가 좋아. 큰 거를 앞에 쓰는 거야. 그래서 루트 3, 루트 2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걸 앞에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문제가. 그럼 뭐예요 이거? 빼기일 때는 여기가 이게 플러스면 플러스, 빼기는 이게 빼기로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양수여야지 그냥 나오니까 루트 3에서 루트 2를 빼야지 이렇게 빼게 되죠. 항상 앞에 큰 거 뒤에 작은 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중그로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다.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다. 됐나요? 자 거기 체크 문제 7, 8, 9 있잖아요. 한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7, 8, 9.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는 뭐냐면 그 20번 기본 이제 20번 문제인데 순환소수에서 분수 표시하는 방법 뭐 이걸 중2 때도 다 배운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예를 들어 0.342인데 여기 점이 앞뒤로 딱 찍혔다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냐면 점을 3개 다 찍은 거야. 이게 342가 점을 다 3개 다 찍은 거고 이 뒤에서부터 읽는데 점이 찍혀 있으면 9를 쓰는 거 분모에 9 쓰고 340 이게 공식점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9의 배수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더하면 6이고 3 더하니까 9죠. 각자리의 숫자 합이 3 더하기 4 더하기 2 하니까 이게 9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9의 배수인가? 그럼 이거 9로 약분이 돼요. 9로 약분하면 111이고 9로 약분하면 3, 9, 27, 4, 9, 36이니까 3, 9, 27 27 빼면 70이니까 8, 9, 72 이렇게 되겠네. 111분의 38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각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면 왜 이게 9의 배수인지 판정하는 거 이런 거 만약 이거를 증명하라 하면 증명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증명이 되지?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342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각자리 수의 합이라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처럼 우리가 지금 판단했잖아요, 얘를. 그런데 이걸 증명할 때는 이걸 읽을 때 342라고 안 읽고 342라고 읽잖아요. 그러면 A에는 A 곱하기 100을 써야 되는 거야. A 100, 300, B 10, 9, 40, 그러니까 10. 이게 C 곱하기 1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99 곱하기 A 하고 A를 하나 빼놓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9 곱하기 B 하고 B를 하나 빼놓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C는 남는 거 여기 C 쓰는 거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9 곱하기 11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9의 배수가 된 거야 이미. 그럼 뭐만 남은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것만 남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9의 배수이면 얘가 9의 배수인지 아닌지만 체크하면 얘는 당연히 9의 배수가 돼 있으니까 네, 9의 배수가 돼 있으니까 이 숫자는 9의 배수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게 3의 배수도 마찬가지고 4의 배수일 때도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거 약분해야 되고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순환소수하는 거.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공식처럼 했는데 원래는 얘를 갖다가 342 그러니까 x를 0.342 342 여기 쭉 가고 얘를 1000배를 하는 거야. 1000배를 하면 점이 3개 뒤로 가겠지. 그러니까 342 342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지. 빼면 1000에서 1을 빼니까 999x가 되고 이 뒤에 점 뒷부분이 없어지고 342가 남아서 이렇게 가는 거야. x는 999분의 342. 그러니까 요 부분을 공식처럼 생각해낸 거야. 그러면 요런 1000배 하고 여기다가 1배 해가지고 빼고 요런 것들은 이제 중2 때 시험 칠 때 배운 거고 혹시 예전 거라서 기억이 안 나서 까먹었을까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수업할 때 저거 다 아는데 빨리 넘어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학생들 중에는. 근데 혹시라도 그죠? 까먹었을까봐 이런 증명하는 거나 이런 것도 하여튼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주려고 하는 거니까 가장 좋은 건 USB를 꼽아가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전송하면 끝나는데 그죠? 그 기술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일론 머스크 머릿속에 칩 심는다고 그랬는데 심었나 걔가? 일론 머스크가 그러더만 AI하고 대응하려면 인간이 우리도 뇌에다가 칩을 심어야 된다. AI 못지않은 칩을. 그 얘기 일리 있던데 나도 빨리 그 심으면 그 천재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어? 그죠? 그리고 딱 거기 그 칩에다가 USB 이렇게 딱 하고 그럼 자고 있을 때 그 다 전송된가? 그럼 이제 문제 보면 다 풀리는가? 그럼 나중에 이제 시험 치러 갈 때 AI인지 아닌지 이렇게 스캔하는 그런 게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머리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AI 칩 심어 있으면 시험 못 치게끔 금지시키고 그쵸?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37분의 9라는 숫자가 있는데 37분의 9 이거 이제 일본어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37분의 9를 소수로 표현했을 때 그지? 시다도마인가? 읽을 때? 어? 시다도끼. 시다도끼. 일본어 좀 한다 그지? 좀 도와줘 그러면. 시다도끼 이거를 했을 때 소수 제50 위치 그 위가 위치지 50번째에 있는 숫자를 구하라 그지 구하라 이해되죠? 일본어 잘 몰라? 거의 몰라. 그지 나랑 비슷한 수준이야. 근데도 선생님 지금 똑같은 교재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일본 몰라도 원래 외국어 배우려면 선생님처럼 틀려도 무식하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일본어 못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틀려도 돼. 그냥 하다 보면 조금씩 늘고 눈에 익어서 글자로 지금 우리 일본어 수준을 보면 지금 1살짜리야 우리는. 막 태어난 거야 지금 그죠? 여기는 한 3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본어 잘해? 그걸 계속 틀려야 되는 거야. 요즘 시다도끼 이거 라 할 때 50번째를 찾아라니까. 그럼 이걸 일단 분수로 고쳐야 되겠죠 이거. 나눗셈 할 줄 알아야지. 9를 37로 나누는 거야. 그죠? 나눌 때 위에서 아래로 나눠야 돼요. 밑에서 위를 나누는 게 아니고. 케이크를 위에서 아래로 자르지 밑에서 이렇게 위로 칼질해서 케이크 나누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점이 붙고 0이 붙고 얼마 이거? 2하겠지? 2, 7이 14, 1, 2, 3, 5, 74. 그 다음 16. 점 붙죠? 160. 그럼 여기 또 얼마? 4, 4, 7, 28. 이걸로 4, 3, 12, 14. 이렇게. 그럼 12. 또 점 붙고. 또. 그 있잖아. 그거 얘기를 좀 해줘요. 내 초등학교 때 축구선수니까 이런 게 약해.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나 공부 못한 사람 취급하는데 그렇진 않아. 공부 잘했던 사람이야. 자아 퀴즈도 나오고 이랬던 사람인데. 자, 뭐야 이거? 3? 3이 좋겠다. 그죠? 3, 7, 21. 이거를 3, 3, 5, 11 이렇게. 9. 그 다음 이게 좀 규칙이 나올 때가 계속 해야 돼요. 또 2. 2 하면 2, 7, 14. 1 올라가 2, 3, 6, 74. 그러니까 이제 또 반복되는 이제 16. 이거 똑같은 게 이제 반복되잖아요. 그럼 2 다음에 안 봐도 4, 3 이렇게 계속 되겠죠. 그러면 2, 4, 3이 반복되니까 얘는 0.243 이렇게 점을 이렇게 앞뒤로만 찍어주면 된다는 거야. 이 점을 영어로는 recurring이라고 해요. recurring, repeated. 일본어로 이거 뭐라고 읽는지 한번 나중에 일본어 배울 때 일본 선생님한테 아니면 일본어도 잘하면서 수학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갔을 때 50번째 숫자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럼 3개가 한 세트잖아. 한 세트. 한 세트가 지금 3개인가. 50을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6, 18 하고 2가 남잖아요. 그럼 16이라는 게 이게 몫인데 이게 16세트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죠? 16세트가 가고 2개가 더 간다는 거니까 그 2개가 뭐야? 2, 4겠죠. 2개가 가는 게 2, 4, 4가 하나, 둘, 4가 되는 거야 4. 그래서 50번째에 있는 숫자는 뭐냐 하면 답을 4라고 써야 되겠지. 4 정답이. 이해돼요? 2라고 쓰면 안 돼요. 이 2라는 게 2개가 더 간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2개 더 갔을 때 2, 4 3개 가면 3. 그래서 정답은 2개니까 4.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은 4가 된다 이렇게 적혀있죠. 자, 이거 푸는 거는 좀 이따가 그냥 한 번에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보면 루트 나와 있는데 루트 계산하는 거야. 그죠?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생략할게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2번
이번 쪽에 보면 뭘 먼저 봐야 되냐면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일 때 이런 이제 조건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루트 A의 4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거를 근을 베껴봐라 이거잖아요 질문이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A가 음수란 편이나 B가 음수란 말이 나왔어. 이게 중요하지. B가 음수란 말이 왜 나왔을까? 이걸 일단 제곱하면 양수죠. 이것도 4제곱하니까 이거 양수지. 그럼 이거 자체만 보면 플러스인 거지 지금. 그쵸? 그러면 루트 2개가 뭐로 나와요? 각각으로 나올 수 있지. 각각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됐겠죠? 맞지? 그런 다음에 양수일 때는 고민 안 해도 되지 이거. 그럼 이건 그냥 A인가? A 제곱인가? 왜냐면 A 제곱에 이걸 보면 루트의 A 제곱의 제곱이니까 이게 절대값 A 제곱으로 가고 이게 양수니까 그냥 A 제곱으로 가고 그래서 A 제곱인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절대값 B로 가겠죠? 근데 B가 뭐예요? 방금 음수라 했죠.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B가 된다.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됩니다. 얼른 보면 이거 답이 그냥 A 제곱 B라고 답 쓰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가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마이너스를 놓쳐서 틀리면 안 돼요. 쉬운 듯 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문제였던 거야. 자,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루트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이게 습관적으로 뭐 돼야 된다고? 절대값을 이렇게 쓰라고. 절대값. 됐죠? 절대값이고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점 그게 뭐예요? 2잖아요. 2잖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얘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기억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어떻게 돼요? 그냥 나오는 거고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해됐죠? 그래서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절대값으로 가는 걸 한번 거친 다음에 절대값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고 그게 안 나와 있으면 내가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벗겨야 된다. 이해되죠 지금? 자 그럼 이걸 한번 해봅시다. 프랙티스 22번. 그 세 문제 해봐요 지금 빨리. 해봐야 돼. 다 해버렸어. 미리 다 해놨어. 그래요. 얼마 전에 이거 보니까 서울대 의대 간 학생이 수능 수학 1번부터 10번까지 5분 만에 푼다더라고. 눈으로 그냥 5분 만에 풀어버린다고. 5분 컷 이런 문제. 자, 1번 같은 경우 파이가 3.14니까 2 마이너스 파이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런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2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a가 되죠. 루트 a 제곱이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뒤에 b는 양수니까 고민할 필요 없고 그죠? b 세제곱으로 나오겠네. b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그죠? b 세제곱으로 나올 거고 그 앞에 거 이제 3번 같은 경우 하나 해볼까? 세 번째 거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야. 그랬을 때 얘는 루트에 이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보자마자 요렇게 돼야 돼요. 이거 보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어색해서. 그럼 이거 해야 돼. 이거 연습 계속 해야 돼. 이거 완전 제곱이. 이건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일본어 공부 처음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하다 보면 조금씩 늘으니까. 이런 다음에 제곱이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야 돼. 이렇게. 됐죠? 이거 아시나요? 함수에서 fx라는 함수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요 그래프를 그리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점이 3개가 나오죠.
그게 몇 개가 3개가 나와. 그 3개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이 나와. 그지?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으로 얼마를 넣었을 때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가운데 있는 걸 넣었을 때야.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가요. 절대값 안이 0이 된다는 거는 그 점에서 꺾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한번 꺾여요. 이 3이 안 맞네. 좀 더 이게 쭉 내려오다가 3이라는 점에서 한번 꺾여. 그래서 꺾여서 이렇게 가는 거야. 방향이 꺾여. 그리고 여기서 다시 꺾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이거 그래프 그림 개형이 대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가 나오는 거야. 이 최소값은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대입하면 최소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1이 되고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1인데 절대값은 1. 그래서 이거 답이 2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지 이런 걸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함수일 때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누는 거거든. 범위를 어떻게 나누냐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일 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나눠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이걸 언제 그걸 다 하고 있냐고. 처음 배울 때만 그렇게 하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몇 개를 배우듯이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를 보면 얘는 1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면 직선상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1일 때야. 범위를 나누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범위를 나누는 거야. 그럼 이게 기억, 이게 니은, 디귿이라고 했을 때 기억 범위는 뭐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고 니은 범위는 마이너스 2하고 x가 1 사이인데 크다는 데다 이꼴을 넣어주는 거야. 아 선생님 저는 작은 데다 작다는 데 넣고 싶고 작다는 데 넣어도 돼. 좀 일관되게 해주기만 하면 돼. 그 x가 1보다 클 때 크다는 데다 이렇게 넣어줄 거야. 그럼 모든 걸 범위가 이제 커버링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한 3 정도를 생각해봐. 넉넉하게. 그럼 마이너스 3 넣으면 음수 나오죠. 그럼 저거 벗겨질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고 얘도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음수 나오죠. 마이너스 2를 넣지 말고 마이너스 3 좀 여유있게 넣는 이유가 이런 걸 계산할 때 마이너스 2 넣었더니 0 나오네요. 그래서 0이라 써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음수 나오잖아요. 음수 나오니까 어떻게 해? 음수를 달고 써야 돼. 근데 그 음수를 달릴 때 여기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플러스 되는 거죠. 이해돼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풀면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x 없어지고 플러스 플러스니까 3 이렇게. 그럼 얘를 이 범위에서 풀었을 때 3이 나왔는데 이 범위에 들어가요? 3이? 안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해가 아닌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이 범위에서 풀어보면 요 사이에 있는 값 0이 있지 0. 그럼 0을 넣으면 이거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0을 넣으면 이거 양수죠.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이 빼기가 원래 있었던 거야. 그거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2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뭔가 이상한데? 이거 답지가 어디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풀어본 사람.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 지금? 그렇죠. 아니 여기까지만 돼 있어 그냥? 이렇게만? 정답이? 아닐 것 같은데? 답지 뒤에 한번 봐봐요. 뭐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게 나눠서 했는데 이게 여기 뭐 내가 틀렸나?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개. 이렇게 돼 있어. 요거 지금 아직 안 했어. 요거까지 하면 요거 하면 이제 예를 들어 1을 넣어보면 1보다 큰 거니까 저기가 그냥 나올 거고 1보다 큰 거는 그냥 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올림 빼기 있었던 거야. x 지금 마이너스 3. 근데 마이너스 3이 이 범위 안 들어가잖아. 근데 답이 이것도 들어가? 네. 이것도 들어가? 아니 애초에 이게 지금 x의 범위 응. 얘기한 거고 응. 이게 x의 범위를 얘기한 거니까 이 식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응?
식에 대한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얘 지금 풀이에 이 범위 이렇게 나눠서 안 나눠서? 안 했는데 어. 답은 그 세 개 다예요. 아 이거 세 개 다 이렇게 쓴 거야? 네. 이 범위일 때는 이렇게 답을 써준다. 이 식의 값이 3이 나온다 이 얘기야. 지금 너희 얘기야, 그지? 왜냐하면 x 범위를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범위일 때는 답이 이렇게 된다. 근데 이 3이라는 게 x 값이 아니잖아. 그쵸? 내가 아까 이 말을 잘못했는데 x에 3이 안 들어가니까 이건 답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게 취소. 그래 이게 3이다. 이럴 경우에 3이고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x 범위가 1일 때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x 값에 3이 없다고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3은 이 식을 풀었을 때 3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분모의 유리화라는 게 나와요. 그 23번에 보면 분모의 유리화 이거 배울 때 분자 유리화는 없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있어요, 없어요? 분자 유리화? 분자의 유리화도 있어요. 나중에 극한을 배우면 분자 유리화도 등장해. 근데 교육과정에서 이제 설명할 때 보면 분모 유리화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근데 분모의 유리화에서 쓰이는 공식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죠?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a 더하기 b 합에다가 a-b를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걸 쓰는 거야. 합차 공식이 사용되는 거야. 예를 들면 거기 뭐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자 이거 예를 들어. 그러면 요거를 분모를 유리화시키려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에다가 합이니까 차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고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지 이렇게. 1이라는 숫자에다 이렇게 곱해줘야 돼. 위안에 똑같이 곱해야지 약분하면 원래 이게 나오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합차공식에서 루트 2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 그리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니까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올리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는 얘 합차공식을 쓰면 된다. 별거 없어요. 그렇게 가면 되고 쉬운 거는 그냥 빨리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거기 계산 복잡한데 좀 이따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것도 항이 3개인 거에 대한 분모의 유리화 뭐 이런 거죠. 그죠? 좀 계산이 복잡해. 근데 항이 3개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해보면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7분의 1이야. 그럼 기본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거야. 왜? 제곱을 해서 루트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빼기 루트 7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2 플러스 루트 3의 빼기 루트 7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암산되죠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된 거는 곱했는데 그걸 위에다 쓰고 얘는 제곱되는 거. 그럼 얘를 전개하면 2는 4, 4 루트 3, 3 나오고 이 마이너스 7이 나오죠. 그리고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 없어지죠 이렇게. 그럼 4 루트 3에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7 되면 여기다가 뭘 곱하죠? 또 4 루트 3 똑같은 거 해도 되고 아니면 루트 3만 곱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하면 여기다가 또 루트 3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게 3이 되니까 4, 3, 12가 되고 그 다음 2 루트 3 플러스 곱하니까 3 마이너스 루트 21 뭐 이렇게 썼나요? 거기에 답은 유리하면 저렇게 된다. 그쵸? 그냥 해주면 된다. 자, 3개짜리인데도 잘 조합해서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25번 지금 안 풀고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하면서 풀어보라는 얘기고 혹시 안 된 거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도. 자, 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25번 문제는 별표 하나 쳐놔야 되는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는 자주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문제가 단독 출제된다는 것보다는 그냥 구구단처럼 쓰이는 거 어떤 계산을 할 때 이런 유형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라는 거야. 자, 이거를 보고 이걸 봤을 때 되게 복잡해 보이지. 그럼 이걸 간단히 하라는 거야. 간단히. 근데 간단히 하는데 뭔가 대칭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합하고 곱을 구하면 돼. 얘를 합하고 곱을. 그래서 거기에도 1번이 보기가 합하고 곱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합하고 곱을 일단 구하는 거야. 이렇게 대칭형일 때는. 이게 각각은 유리할 수도 있지만 합하고 곱을 구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보면 알아요. 자, 얘랑 이렇게 통분할 때 곱하겠지? 그러면 여기 1-2가 돼버리는 거야.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그 1이 곱하면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되고 요리 곱하면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되는 것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정리하면 1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가 되고 1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2가 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가 없어지고 이게 5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xy는 1 플러스 루트 2에 1 마이너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에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그냥 곱하니까 그냥 이대로 제곱하지. 제곱할 필요는 없네. 이게 이렇게 약분하면 되네. 그냥 이렇게 약분하니까 얘는 1이 되겠지. 저 위에 1 하나 더 있어. 어? 아 여기 1이 하나 더 있어? 그럼 뭐 잘못됐지? 마이너스 6. 아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6인가? 아 마이너스 6이네. 그렇죠. 마이너스. 그럼 이런 거 빨리빨리 얘기해주면 좋아요. 자 이게 된 상태에서 이제 뭘 구하는 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3y 제곱이죠. 얘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인수분해라는 가로가로니까 3x 제곱은 3x하고 x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죠? 3y 제곱도 3y라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 안 돼. 인수분해 안 돼. 안 되네. 그죠? 3y를 이쪽에 써도 안 되고 이쪽에 쓰면 3, 3, 9가 되고 이쪽에 쓰면 3xy, 3xy 되니까 5가 나올 일이 없네. 그럼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얘를 가지고서 따로 빼서 해야 되는 거야. 쟤는 어떻게 되면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마이너스 5xy 뒤로 하고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요거 따로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와 같아? x 더하기 y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 같아요. 이걸 보고 이게 나와야 돼. 왜냐하면 이거를 제곱했을 때 전개할 때 얘가 이제 넘어가면 딱 맞잖아. 그럼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거든. 그러면 여기 x 더하기 y가 6이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 이게 1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이게 34가 되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34고 여기 5 곱하기 xy가 1 이렇게 되죠. 3, 4, 12, 1을 3, 4. 맞네? 97. 답이. 그렇게 풀어주면 된다. 됐죠? 자, 그 밑에 것도 푼다는 가정하에. 자, 지금 어떤 느낌을 받냐면 25번, 26번을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26번을 보니까 지금 뭐가 보여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나오고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번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더하기 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 그 공식들을 써야 된다. 이해되죠? 근데 이게 한 번에 깔끔하게 풀어주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면 좀 틀리고 약간 버벅거리고 해도 결국에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답은 나올 거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를 지금 풀 시간을 줄게. 프랙티스 26을 풀어봐요. 지금 프랙티스 26. 그 코드 뽑아버려.